네, 여러분, 이게 무슨 사진인지 다들 기억하시죠? 한 달 전 사진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상남도 양산,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갔었는데요. 그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목 근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? 저기가 그 흉기 테러, 그 상처, 어디 좀 봅시다. 아이고, 괜찮소. 이러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. 그때만 해도, 친문과 친명, 이른바 명문 갈등, 이러한 만남으로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들어가지 않는가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친명 횡재, 비명 횡사,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이었거든요. 이제 그런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뜻을 전했다라는 건데, 그 뒤로 이러한 만남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런 만남이 무쇠가리만치 거의 친문 학살에 가까운 공천 파동이, 공천 폭동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? 지금 이제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말이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. 이건 이제 그제 사진입니다. 홍영표 의원이 가서, 홍영표는 친문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두 사람 손잡은 거 보십시오. 네, 꽉 거의 손이 아플 정도로 둘이 손을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.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전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. 아니, 비명은 물론이고 친명까지도, 그 중에서도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지금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. 한 달 동안 이제 13건의 페이스북 글이 있었는데요. 칠레 전 대통령 애도 한 건, 설 연휴 인사 한 건, 책 소개 2건, 외국 인사 접견 1건, 외출 1건, 반려견 토리 애도 3건, 마을 축제 4건 등등인데 모두 정치와는 무관한 결정이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제 갑자기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라고 해놓고 컷오프 당한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였습니다.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류한 것이다.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밤사이에 임종석이 누구하고 통화했겠느냐.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이낙연 대표한테 자기의 뜻을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? 민주당 떠나겠다.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까 했다. 이런 약속을 했던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서 새벽에 떠나지 않고 잔류를 하겠다는,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SNS 글을 올렸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. 아,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뭔가 통화를 한 것이다.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지난번에 2월 4일 날이죠. 그 평산마을에 갔을 때 이재명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점심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는 장면입니다. 그 옆에 정청래 의원 모습 보입니다.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그쪽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.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목이 쏠리는데 도대체 왜 말이 없느냐? 이제 이런 거지요.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말이죠. 그때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
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, 친명 이렇게 나뉘는 프레임이 있어서 안타깝다. 단합이 중요하다. 친명, 비명 프레임을 확대하는 내부 발언을 그냥 두면 안 된다.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제 이것은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노영민 전 실장이 강성 친명 외곽 조직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. 그랬다는 겁니다. 더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화두로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 다선 중진의 용퇴도 필요하다. 이런 말까지 했다는군요. 그래서 덕담만 오간 줄 알았는데 뼈아픈 얘기도 있었다. 이제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지난 한 달, 이 밥자리가 있은 다음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공천 폭동 속에 친문계 상당수가 공천 탈락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문재인의 심경이 말이 아닐 것이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당 내에 의도치 않은 파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총선 전에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다.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애매하게 개입했다가 자칫 비명계를 공격하는 친명 강성파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,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이제 특정 인사를 오세요 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방문정치 또는 예방정치라고도 할 수 있죠. 예절을 갖춰서 방문하는 이제 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. 이것을 총선 전까지 할 것이다. 그제 홍영표 의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. 그래서 지난달 12일에는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 그제는 홍영표 의원을 만난 것도 이게 다 그런 메시지인 것이다.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도 탈당계를 제출하기 이틀 전에 2월 28일 평산마을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.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. 아무튼 홍영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며 탈당하는 건 꿈속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내가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날이 계속되어 왔다.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벼랑 끝까지 밀려왔다.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.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신경민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이 홍영표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들었다.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. 아무튼 문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또 야당 관계자들은 문심이 뭔지 모르겠다. 네,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